혼자가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기다릴 이유도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대부분 혼자 했습니다. 등산도 식사도 여행도.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늦은 오전 한 손엔 물병, 다른 손엔 작은 유품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고함에서 꺼낸 반지였습니다.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먼저 걷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서자 그는 돌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발목을 삐끗하신 것 같아요. 그가 다가와 살폈습니다. 아,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욱신거렸습니다. 그가 내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챙김받은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저도 혼자예요. 같이 걸어요. 천천히. 왜 고개를 끄덕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걷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8년 전에 보냈어요. 같이 오르던 기억이 나서 가끔 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햇빛 아래 그의 눈가 주름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산바람이 아닌 다른 온기가 스쳤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그 사람 옆 공기가 편안했습니다. 원래 등산 자주 하세요? 가끔이요. 마음이 무거운 날엔 오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무거운 마음을 산에 맡겼습니다. 주차장 근처 쉼터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근처에 동동주 잘하는 집이 있는데 혼자 마시기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마침 생각나던 참이에요. 내 대답에 그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작은 식당, 나무 의자, 하얀 막걸리 잔. 마주 앉은 내 얼굴도 들떠 있었습니다. 건배하시죠. 오늘 처음 만난 기념으로. 그리고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가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동동주 한 잔, 두 잔. 우린 술에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 성함을 못 여쭤봤네요. 송미란이에요. 오랜만에 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전 김도윤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자 그가 또 웃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거 참 오랜만이네요. 저도요. 식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 따뜻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그쪽은요? 그날도 혼자 마실까 고민되면 같이 걷죠. 그래요. 그날도 혼자라면 저도요. 집에 돌아오는 길 그의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도윤. 묘하게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모자를 꺼내고 립스틱을 바른 뒤 거울을 봤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래? 산 입구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반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란 씨 오셨네요. 그러게요. 또 뵙네요. 웃음이 오갔습니다. 마치 여러 번 만난 사이 같았습니다. 그가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장조림.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미란 씨랑 먹고 싶어서요. 그 말이 김밥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도시락 냄새가 번졌습니다. 누구한테 도시락 싸준 건 30 이후 처음이에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주는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린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한 장면을 오래 담아두려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기념으로 사진 찍을까요?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아서요.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터는 꼭 씌워주세요. 그는 웃으며 셀카봉을 꺼냈습니다. 찰칵 화면 속 우리는 오래된 친구 같았습니다. 그의 팔이 살짝 내 어깨 위에 얹혀졌습니다. 놀랍게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 온기가 오히려 더 붙어 있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하산길, 그는 내 가방을 다시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기분이 좋네요. 저도요. 집에 돌아온 저녁, 그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다음 주는 미란 씨 차례인가요? 사진 속 내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엔 제 차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오래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이건 너무 등산복 같고 저건 또 튀어 보이고 산 입구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웃었습니다. 오늘도 김밥이에요. 미란 씨가 싸준 김밥이면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얼굴이 따끈해졌습니다. 애써 도시락만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산 중턱,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미란 씨는 혼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6년쯤요. 처음 1년은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 뒤로는 혼자가 익숙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랑 같이 걷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마치 내 외로움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포근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내 손등 가까이에 손을 뒀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참 따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그와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내 얼굴이 낯설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산길을 천천히 걷던 날이었습니다. 예전엔 힘들던 오르막도 그와 함께일 땐 이상하게 가뿐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걷는 듯 했으니까요. 중턱 쉼터에 앉아있던 그는 살며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차네요. 나는 말없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끝에서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웠던 감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네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도 그랬으니까요. 작은 정자, 발길 드문 그곳에서 그가 나를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그 품은 깊었고 온도는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우린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입술이 다가왔지만 서두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단정하게 그러나 깊이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죠? 네, 그럴 거예요. 짧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집 문을 닫고 기대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다는 마음이
오랜만에 생겼으니까요. 그날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산에 가기엔 비가 올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 오실래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잠시 후 그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거 데이트인가요? 밥이에요. 그냥 밥. 그렇게 시작된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식탁보다 침대 머리맡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비에 젖은 듯 살짝 눌려 있었습니다. 우산은 두고 왔어요. 비 안 오면 좋겠네요.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와, 이 냄새 참 좋네요. 그의 말투에는 정겨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린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별 얘기 아닌 대화가 오갔지만 그 속에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젓가락으로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침이 참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내 집을 둘러봤습니다. 되게 조용한 집이네요. 혼자 산 지 오래돼서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조심이요? 저 같은 사람 초대할 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초대한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조용히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다른 걸 맛봐도 될까요? 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잔을 내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내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우린 서로의 체온을 익혔습니다. 서두름은 없었고 눈을 꼭 감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내 옷을 한 겹씩 벗겨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에 몸을 가렸지만 그는 내 어깨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오래 참았던 외로움이 풀렸습니다. 그는 목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숨소리가 섞이고 손길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나를 꽉 끌어안았을 때 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에 몸을 맡겼습니다. 우린 한참 동안 서로의 온도에 기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듯 고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내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었지만 곁은 비어 있었습니다.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 하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 씨, 너무 따뜻한 밤이었어요. 다음엔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편히 쉬세요. 마이너스 도윤드림. 그 한 줄에 목이 메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TV도 책도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하기엔 마음이 너무 흔들렸고 모든 일이 있었다 하기엔 그는 너무 조용히 떠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셨나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났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세요. 그날처럼 조용히 오셔도 돼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전 그 말 기다리며 매일 조용히 생각할게요. 그날 이후 그는 내 하루 끝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마치 초인종이 울릴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날 것 같고 소파 끝에 그가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연락은 하루 한 번, 짧은 안부였습니다. 미란 씨, 저녁 드셨어요? 내일 바람이 분대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 짧은 문장들이 마음을 자꾸 들썩이게 했습니다. 적당히 다정해서 더 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밥 해드릴게요. 술도 조금 준비해 둘게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집 너무 따뜻하면 자꾸 가고 싶어질 텐데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럼 매주 와주세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목욕을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손톱을 다듬고 좋아하던 향수를 아주 살짝 뿌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했습니다. 늦은 마음이면 어때 그 사람만 괜찮다면. 그의 집에 도착하자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미란 씨 온다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바빠지더라고요. 그는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식탁 위엔 구운 두부, 멸치볶음, 직접 담근 김치, 딱 아내가 해주던 밥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결혼기념일인 줄 알겠어요. 내 말에 그는 잠시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어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혼자보다 둘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혼자일 땐 몰랐어요. 근데 미란 씨가 제 식탁에 앉으니까 밥맛이 다르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무서워졌습니다. 또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들였다가 언젠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앞으로 혼자 걷지 말아요. 저랑 같이 가요. 천천히 꼭 붙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주말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걷는 길이 당연해졌습니다. 같이 걷는 날이면 산길도 시장도 카페도 우리가 함께였습니다. 그가 나를 보며 웃을 때면 내 하루가 전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걷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편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그가 반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미란 씨 손에 어울리겠네요. 이런 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반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손길과 함께, 그와 함께한 시간이 점점 내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고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늘 내 속도에 맞춰졌고 나는 그 옆에서 편안함을 배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는 내 집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엔 우산 하나, 다른 손엔 따뜻한 호빵. 오늘은 걷기 힘드니까 집에서 차나 마셔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집에서도 내 집에서도 식탁에 마주 앉는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소파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졌어요. 미란 씨도 그런가요? 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상자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속엔 내가 걸어온 외로운 시간이 모두 녹아 없어질 것 같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꼭 끼워드려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 비어있던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린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내 방에 도착해 침대에 앉았을 때도 그의 손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겠다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특별한 날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내 일상 속에 숨쉬는 사람으로 언제까지나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우리 둘의 발걸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산을 오를 다음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